오늘 리뷰는 바로 웹한정판 HG 건담 지리우스 2025년에 연재 시작된 신작 건담 시리즈 건담 8에 등장을 하는 주역 건담입니다. 코믹스로 연재가 되고요. 스토리를 보니까 뭐 지구는 거의 멸망 직전이라서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외우주 탐사랑 이런 거 나간다는 스토리 같은데, 뭔가 건담 타이틀을 달고서 인류 vs 인류 같은 거는 없더라고요. 뭐 아직 연재 중이니까 나중에 나올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되게 연재 시작과 함께 바로 막 프라모델이 나온 거라 보도록 하죠. 발매는 2025년 7월 웹한정으로 첫 발매가 시작이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2,700엔, 국내에서는 32,40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박스 아트 자체도 풀 컬러로 만든 패키지고요. 일러스트 자체도 이걸 위해서 새로 그린 그런 일러스트라고 하지요. 박스 아트 주변을 잘 보면은 웬 무슨 유리 조각 비스무리한 것들이 이렇게 막 휘감겨 있는데, 이게 이제 연재분 1화 기준? 그때 또 등장을 하는 무언가더라고요. 무언가의 그 외계 생명체의 기술을 이용을 해 만든 무언가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리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리뷰 구독자분 덕분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완성된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폴리캡, 오래간만에 보는 PC002번 폴리캡입니다. 목이나 어깨 뭐 이런 부분들을 사용이 되네요. 그래도 뭐 많이 쓰는 건 아니다 라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스티커, 이제 본체 분할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 이 초록색의 센서류에만 거의 다 붙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빔사벨 이펙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많이 보는 그 HG용 빔사벨 파츠고요. 그리고 빔 라이플, 지리우스의 빔 라이플은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거의 하체 길이만한 사이즈를 들고 다니니까 거기 두께도 상당하거든요. 거기다가 여기도 가만 보면 이제 클리어가 사용이 됐어요. 입자가 들어간 클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총구 안쪽에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이런 좀 반짝반짝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외장 자체도 하얗게 잘 되어 있고, 디자인 자체도 좀 복잡한 느낌, 굉장히 SF스러운 느낌이랄까? 그런 걸로 되어 있고, 그나마 센서에 초록색 스티커가 사용되는 정도, 뒤쪽에 노란색은 분할 처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쉴드, 쉴드 역시 되게 큼지막한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본체 전체를 감싸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상체는 가릴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 기본적으로 파츠 분할도 잘 되어 있고요.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좀 보이고, 위에는 초록색 스티커가 좀 사용이 됐고요. 아래쪽에는 아까 라이플에도 봤던 입자가 들어간 클리어 파츠가 쓰였습니다. 꽤나 이쁘게 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서 뭐 적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쪽 역시 내부는 분할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손잡이도 별도 가동도 있고요. 자, 그럼 건담 지리우스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좀 프레임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건담이네 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외장 자체도 되게 각지고 복잡한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뒤쪽에 있는 이 클리어 파츠 같은 경우는 패더 익스텐션이라는 장비거든요. 이것도 방금 무장에서 봤던 그 입자 들어간 클리어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 설정이 좀 재미있어요.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 먼저 좀 이야기하고 갈게요. 일단 기능 자체는 생긴 것처럼 방열판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건담 8에서는 마더스완이라고 하는 외우주 생명체가 발견이 됩니다. 토성의 고리에서 사체를 발견했는데, 그 마더스완이라고 하는 외계 생명체의 사체를 연구해서 그 연구한 최신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보여주는 능력으로는 기체를 자가 수복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요. 주변에 있는 같은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통제라고 하는 게 맞나? 아까 박스 아트에서 본 이 주변에 입자 같은 것들 있죠? 이거를 통제하는 느낌도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뭐 적을 공격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작중에. 아직 이제 독자들은 수수께끼로 남겨져 있는 그런 장비이기도 합니다. 뭐 그게 이렇게 입자가 들어간 편광사출 파츠를 쓰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봐야겠죠. 일단 생김새 자체는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뭐 눈도 또렷하게 크게 되어 있고, 턱 라인도 마치 윙제로가 떠오르는 것 같은 붉은색의 긴 턱이라던가,
머리 양옆으로 이런 분할되어 있는 프레임 형태라던가 뭐 기본 디테일들 이런 거 잘 되어 있고, 머리 위쪽에 핀 형태들도 보면은 좀 프라화되면서 파손 방지를 위해 두껍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설정대로 일러스트대로 핀 형태가 있다는 것도 잘 됐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외에 뭐 초록색 부분은 다 스티커를 쓰고 있어요. 눈, 이마, 어깨나 흉부 쪽에도 스티커가 들어가죠. 그리고 몸통을 보면은 이거 분할 되게 좋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흉부 덕트의 노란색, 양쪽 어깨의 노란색도 분할 처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빨간색부터 복부 안쪽에 요 프레임의 컬러 이런 것들 다 분할이거든요. 진짜 초록색을 제외하면은 전부 다 분할 처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옆구리도 보면은 이 옆구리 사이에 프레임 노출, 그러니까 여기도 분할인 거죠. 척추의 디테일 부분도 다 분할 처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사이드 스커트가 이 옆구리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허리를 돌리면 사이드 스커트가 같이 돌아가요. 골반에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드 스커트 자체도 안쪽에 프레임이라든가 외장 분할 잘 되어 있고, 바깥에 빔사벨까지 수납되어 있어요. 빔사벨도 다 수납식입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이 빔사벨 자체가 양쪽 허리 그리고 백팩에도 4개 달려 있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슬라이드 수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바깥쪽 덕트 형태 노란색이 분할입니다. 요런 데까지 분할을 시켜놨을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 큰 부분뿐만 아니라 양옆에 작은 부분도 다 분할이에요. 아예 이 안쪽에 노란색을 넣고 겉에다가 씌우는 방식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외장 자체의 디테일이라든가 전체적인 볼륨감도 나쁘지 않고요. 대신에 어깨 관절 자체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팔 상박의 외장도 각진 형태 괜찮고, 프레임 노출 살짝 되어 있고, 팔 하박 아머 같은 경우도 초록색의 스티커, 밑에 덕트 형태 디테일 다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확실히 조형이라든가 디테일 아니면은 뭐 분할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가만 보면 이 팔꿈치 중앙에 있는 프레임도 분할이거든요. 그만큼 외장 디자인을 뭐 잘 만들어 놨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밌는 게 팔 자체가 기본적으로 조립이 곱하기 2로 되어 있어가지고 팔 안쪽에도 3mm 구멍이 있습니다. 편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한 형태입니다. 이 앞쪽 스커트나 외장 형태 아래에서 보면은 3mm 구멍이라던가 기본적인 골반 프레임 되어 있고, 뒤쪽 스커트도 있긴 합니다. 스커트 자체는 좀 심플한 편이긴 한데 뭐 조형 자체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안쪽에 프레임 자체가 또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리는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프레임이 좀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 외장 살짝 들추니까 관절이랑 다 드러나죠. 근데 안쪽으로는 외장이 없어가지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허벅지 외장 자체가 이렇게 붕 떠 있습니다. 가방 보면 이 부분도 좀 재미있는 디자인이었고요. 그리고 허벅지에도 덕트 자체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 여기도 분할이고요. 관절 자체는 되게 심플하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정강이에 이제 노란 색깔 파츠 역시 분할이기도 하고, 다리 바깥쪽에 이렇게 추가 외장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발목 주변으로도 앵클 가드가 되게 두툼하게 뒤쪽도 멋지게 되어 있는 디자인이죠. 그리고 뒤쪽에 종아리나 허벅지 쪽에는 분할이 되어 있진 않지만 스러스터 형태로 보여지는 디테일들도 보입니다. 거기에 발도 보면은 빨간색, 회색, 흰색 전부 다 분할되어 있는 거고, 발바닥 디테일도 꽤나 세심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백팩 보면은 아까 패더 익스텐션 이건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넘어가고, 백팩 자체에도 방금 이야기했던 빔사벨 4개가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꽤나 외형의 한 몫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패더 익스텐션이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 부분도 연결부 자체가 꽤나 디테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꽤나 볼만한 멋진 형태였고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거대한 부스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크게 달라붙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예 근데 본체에서 떨어져가지고 백팩 뒤로 길게 뻗어 있는 건 좀 되게 특징적이다, 독특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백팩 자체적으로도 3mm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회전도 가능하고 들었다 내렸다, 이 패더 익스텐션 프레임 자체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역시나 들었다 내렸다, 부스터도 축이 하나 있고 볼 조인트가 하나 있고 해가지고 이중으로 또 움직여 줍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은 요 부스터 내부는 너무 골다공증이다, 이런 거. 자, 그럼 가동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폴리캡이죠. 이중 볼 조인트. 고개 돌리는데 특별히 걸릴 줄 알았는데 정확히 안 걸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래도 고개 들고서도 옆으로 돌릴 수도 있고,
들고 숙이는 거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들 때 뒤쪽 귀 뒤라고 해야 될까? 장식이 목 뒤에 장식이랑 간섭이 좀 생긴다. 이건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어깨는 폴리캡입니다. 볼 조인트 연결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폴리캡입니다. 그래서 살짝 앞으로 뽑혀 나오는 그런 가동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덕분에 뭐 편안하게 어깨를 돌려버릴 수도 있고, 거기에 뭐 관절이 크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깨 외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어깨 외장이 아니고요. 팔 상박 회전하는데 같이 붙어있는 외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별도 가동이 없어요. 이쪽은 팔을 그대로 옆으로 들면은 머리 옆에 간섭이 생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 90도 정도는 그래도 팔 옆으로 들 수 있고요. 그리고 팔 상박 회전축 방금 잠깐 봤듯이 이 어깨 외장은 팔 상박에 붙어 있습니다. 외장 자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서 조금 불편할 수 있더라고요. 포즈 잡는데 애매합니다. 그리고 팔꿈치 단일 관절로 90도보다 조금 더 굽혀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손목은 볼 조인트, 생각보다 강도는 세진 않다. 그리고 허리,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회전할 때는 볼보단 축이 가동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 이 사이드 스커트가 옆구리에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형태고요. 그래도 회전은 꽤나 많이 하는 형태. 그리고 살짝 뽑아주는 걸로 볼 조인트가 가동을 하면서 살짝 이렇게 상체를 들고 숙이고 스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흉부에서 흉부를 숙일 수 있는 가동도 있습니다. 여기 역시 허리랑 동일한 볼 조인트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숙이는 각도가 큽니다. 엄청 많이 숙여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볼 조인트 폴리캡을 쓰고는 있으나 숙이는 데만 사용할 수 있고 스윙은 안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고관절,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드 스커트가 옆구리에 붙어 있었잖아요. 상체에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가동에 기대를 했는데 일단 스커트가 옆으로 안 들립니다. 들리지 않고 앞뒤 회전 정도만 해요. 그래서 다리 옆으로 들 때 좀 불편합니다. 가동을 안 하니까 드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옆으로 드는 게. 그래도 최대한 어찌 들어보면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 좀 이렇게 스커트도 가동을 시켜가지고 들어주면은 조금 각도 제약이 있긴 하나 옆으로 크게 드는 것도 되기는 합니다. 허리를 돌려야 한다는 게 포인트. 그래서 공간을 더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쪽 스커트도 가동을 하니까 다리 앞으로 드는 것도 가능은 한데 여기서 웃긴 게 다리 외장이 또 사이드 스커트에 간섭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배제해서 이 다리도 옆으로 살짝 들어서 해야 90도 좀 못 미치게 될 수 있다. 그래도 허벅지 회전 같은 거는 편안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관절 축이동 기믹 같은 건 없고요. 대신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다리를 옆으로 들 때요. 이게 그냥 조금 움직일 땐 못 느꼈던 건데 크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일정 각도에서 살짝 락이 걸리는 느낌. 이걸 뚫고 움직이면은 락이 팍 풀리면서 한 번 더 촥 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중간 부분이 약간 락이 걸리는 느낌, 약간 탄성이 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탄성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서 좀 주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고관절 축이거든요. 이 고관절 축이 부러질 수 있다. 실제로 부러진 분도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고 보여드리면 자, 골반을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분해거든요. 분해하면 분해됩니다. 자, 안쪽을 봅시다. 이 안쪽에 구멍이 하나 보이나요? 이 구멍이 이 고관절입니다. 아니 뭐 그럭저럭 잘 만들어 놓고 여기가 왜 구멍이 뻥 뚫려 있지? 그러니까 MG 돔 1.5 기억하시나요? 제가 고관절 뒤틀려가지고 부러졌던 속이 비어있던 관절 그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 옆으로 들 때 이 텐션이 딱 걸리는 부분, 이 압박이 딱 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다리 편하게 끝에 잡고 이렇게 휙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인해 고관절이 부러질 수도 있다.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무릎은 단일 관절로 꽤나 많이 움직이는 무릎 가지고 있습니다. 90도 이상 확 하고 꺾어지는 형태. 게다가 제대로 디자인대로 이 동그란 부분에서 가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거기에 발목은 기본적으로 안쪽이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으로 꺾는 것도 꽤나 많이 꺾이는 그런 모습인데다가 발바닥 가동까지 있어서 발목을 뻗고 굽히는데 은근히 도움을 주는 형태죠. 대신에 이 앵클 가드 때문에 굽힐 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위쪽으로 공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가능하면 이렇게 발바닥으로 굽히는 게 좀 가능한 정도? 많이 굽혀지지도 않네요. 그리고 고관절 가동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이 허리 스윙을 이용을 해서 움직일 다리의 공간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아까 허리를 돌려도 좋고요. 아니면은 허리 자체 이렇게 스윙해서
스윙한 반대쪽 공간을 만들고 다리 드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도 각도만 좀 잘 잡아주면 무릎 꿇기 하는 것도 큰 문제 없이 가능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라이플 쉴드 들려주고 완전 무장 상태 완성! 이제 액션 포즈 취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박스 아트의 느낌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간편한 포즈긴 하지만 이 지리우스만의 독특한 실루엣을 보여주기에는 적당한 포즈라고도 느껴지네요. 그리고 빔 라이플 액션도 아주 격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상당히 포즈 잡는 거는 뭐 어렵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제 고관절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요리조리 잘 피해서 다리 벌리고 들어주고 하면은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포즈를 취할 때 어깨,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어깨가 묘하게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무장을 들었을 때 손목을 바깥쪽으로 돌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디자인상 뒤로 이쪽으로 아예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바깥쪽으로.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그러면은 이제 팔 회전축을 이용을 해서 라이플 각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 팔 돌리면서 하면 또 백팩에 간섭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약간 불편한 감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빔 라이플 뒤쪽이 하도 두껍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 굽히는 게 안 됩니다. 굽혀도 딱 여기까지가 한계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손목을 안쪽으로는 돌릴 수 있으니까 돌리면서 이렇게 해주면 좀 굽히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쉴드 액션도 한번 해봤습니다. 쉴드로 상체를 완전히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확실히 쉴드가 크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각도의 라이플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그래도 포즈 취하면서 참 좋다 느껴지는 거는 라이플의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라이플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 박력이 좋다는 겁니다. 라이플 사이즈가 작으면은 분위기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이렇게 큰 라이플이면은 그런 게 없죠. 확실하게 카메라 앞에 딱 나와 있는 그 원근감 표현 같은 게 되니까요. 그리고 코믹스의 키 비주얼 느낌을 살려서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진짜 처음 딱 봤을 때 등에 저거 뭐야?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 보니까 되게 독특하게 생기긴 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외에 빔사벨 들고 달려드는 돌진 액션도 한번 취해봤는데 의외로 좀 가동이 답답할 줄 알았는데 뭐 은근히 뭐 할 수 있는 포즈는 되게 많은데요. 그리고 지리우스 같은 경우는 아머를 퍼지한 경장 형태도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경장 형태. 당연하지만 일단 백팩은 빼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스커트도 뺍니다. 이러면은 뒤에서 뺄 거는 끝났고 앞으로 가서 어깨 위쪽 아머 뺍니다. 그리고 팔 하박 아머도 빼고요. 양쪽 다 빼야겠죠? 살살살 빼줍니다. 그리고 팔을 들고 사이드 스커트 뺍니다. 양쪽 다 잘 빼주고 그리고 앞쪽 스커트도 빼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양옆으로 빼면 됩니다. 이쪽은. 그리고 허벅지 아머 이제 커버 패드 빼주면 됩니다. 잘 빼주고 사이드 쪽에 있는 바깥쪽 아머도 빼줍니다. 그리고 발목을 살짝 밑으로 뻗고 정당히 앞에 있는 이 회색깔 프레임이 또 조인트입니다. 발목 아머도 앵클 가드도 빼줍니다. 자, 건담 지리우스 경장 형태의 완성! 그냥 두꺼운 아머는 다 벗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깨, 팔, 스커트, 허벅지, 뭐 발목 다 떼어낸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소체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장착되어 있던 아머가 잘 보면 다 3mm 구멍으로 되어 있어요. 다 팔, 어깨, 골반, 허벅지, 뭐 정강이 전부 다 3mm거든요. 허벅지 앞쪽까지도 전부 다 3mm니까 이 경장 형태를 이용을 해서 뭐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머를 전부 다 퍼지한 만큼 다리 각도라든가 뭐 옆으로 드는 거라든가 등등등 가동은 훨씬 편해졌죠. 이제 편안하게 다 움직여줄 수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머를 입었을 때보다도 무릎 꿇기 아주 편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웹한정판 HG 건담 지리우스 리뷰를 해봤습니다. 건담 8라고 하는 코믹스 작품입니다. 한창 연재 중이기도 하다 보니까 아직 완결 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지리우스 리뷰하려고 찾아보기도 했고 이전에도 한번 찾아보기도 했지만은 설정 자체는 뭔가 건담 시리즈 전통의 그런 뭐 전쟁물이나 이런 건 아니고 인류가 이제 300명조차 안 남고 250 몇 명 남았다 그랬나? 257명 남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남은 인류마저도 순수한 원래 인류가 아니라 유전자 조작된 인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구는 살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외우주 탐사를 나간다 뭐 요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싸우는 거는 외계 생명체랑 싸우더라고요. 그동안 건담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스토리라인 이런 거다 보니까 심지어 뭐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볼 법한 SF물 설정이다 보니까 조금 독특하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과연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뭐 프라 모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프라 자체는 잘 나왔는데 아쉬운 구석들이 조금씩 있다. 이제 고관절의 구조라든가 추기동 없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내부에 구멍을 뚫진 말았어야지 라든가 뭐 그런 느낌. 그 외에 외장 형태, 뭐 디자인, 표현, 뭐 입체화하면서 굉장히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클리어도 되게 잘 써가지고 색깔 이쁘고 각진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꽤나 멋지게 만들어 놔가지고 좋았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나쁘진 않았다. 괜찮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